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탄에 거주하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코로나 전까지는 서울 한복판에 살았었는데 하마터면 제 인생을 말아먹을 뻔했던 일을 겪은 후에 3년 전 이곳으로 이사와서 혼자 살고 있어요. 인생 말아먹을 뻔했다는 게 제가 이상한 걸 해서는 아니고요. 제가 결혼하려고 했던 인간과 그 집안 식구들 때문이거든요. 저는 진짜 조상님이 도와주셔서 그 뻔뻔한 인간들하고 심하게 엮이기 전에 탈출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무역업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남대문 수입상가에서 수입품들을 취급하시다가 그 이후로는 강남에서 고급품을 취급하는 가게를 열었어요. 아빠 회사에서 수입하고 엄마가 가게에서 판매했죠. 아빠는 다양한 공산품들과 고급 브랜드들을 수입하셨어요. 그러다가 오빠가 외국에서 자리를 잡게 되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 엄마는 은퇴를 하셨고 엄마가 하시던 가게를 저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편집샵으로 바꿔서 운영하게 됐어요. 부모님은 그때부터 1년의 절반은 오빠가 있는 곳에서 지내셨어요. 아빠도 회사에서는 명예대표 직함을 갖고 다른 분이 경영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는 정말 가끔만 나가셔도 됐거든요. 저는 생각보다 운영을 꽤 잘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큰 지점을 내게 됐어요. 저는 주로 본점을 운영했고 지점에는 매니저를 뒀죠. 그러다 보니 제 수입은 대학 동창들 중에서도 꽤 많은 편에 속했어요. 저는 지점을 낸 곳에서 인근의 또래 자영업자들 모임을 참석했고 거기서 바로 결혼할 뻔했던 그놈을 만나게 됐어요. 사실 첫인상이 아주 부드럽고 착해 보여서 호감이 갔어요. 그런데다가 저한테 관심을 보이고 잘해주니 사귀게 됐고요. 그 사람은 저희 지점에서 버스로 한 정거장쯤 떨어진 곳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카페에 와보면 알 거야. 진짜 고급지게 하려고 엄청 신경 썼거든. 딱 성수기 네 분위기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아. 너도 고급 물건만 취급하잖아. 나는 딱히 고급만 하려는 건 아니고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으면서 개성 있는 걸 갖다 놓는 거야. 그 안목이 되게 고급지다니까. 아무튼 우리 카페 네 맘에 들 거야. 대체 어떻길래 그러나 궁금하기도 했는데 본격적으로 사귀면서 자연히 가보게 된 남친의 카페는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물론 포크나 티스푼 하나도 굉장히 고급으로 갖다 놓고 분위기도 그렇긴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썩 편하게 앉아서 커피 마시고 수다를 떨 수 있지는 않더라고요. 드문드문 앉아있는 손님들도 엄청 고급 품종인 강아지들을 한 마리 시키고 와서 비싼 커피를 시켜놓고 있길래 아, 저렇게 커피 한 잔만 팔아도 남는 게 있긴 하겠다 정도로 생각했죠. 그래도 남친이 워낙 저한테 잘하다 보니 저희 사이는 2년 넘게 지속됐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30대 중반이었는데 남친과는 동갑이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올 즈음부터 남친은 제 가게 매출에 꽤나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새는 하루에 손님 얼마나 들어? 많이 팔아? 그냥 전하고 비슷해. 우리 가게는 그래도 자리를 잡아서 오던 손님들이 꽤 꾸준히 오는 편이거든. 그러면 뭐 손해는 보지 않겠다. 대충 순수 이익이 얼마 정도야? 우리 상권 평균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저는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남친임에도 제 수입을 솔직히 밝히지 못했는데요. 어째 제가 더 많다고 하면 남친이 기죽을 것 같기도 했고 제가 더 적다고 하면 혹시라도 결혼해서 남친이 먹여 살릴 걱정을 할까봐 이래저래 신경이 쓰였어요. 또 사실 제가 동창들한테 돈 빌려주고 떼어먹힌 적도 꽤 있어서 언젠가부터는 돈 있다는 말을 안 했던 습관도 있었고요. 제가 평균 매출이라고 하자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라며 저보고 조금만 더 힘내라며 응원도 해주더라고요.
자기는 잘 나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전에 남친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는데 남친 어머니는 첫눈에 봐도 저를 굉장히 경계하는 눈치였어요. 어쩌다가 저를 자연스럽게 소개한다며 남친이 저를 카페로 불렀고 거기서 남친 어머니는 정말 황당한 행동을 했어요. 일단 저를 앞에 두고서 완전히 옆으로 돌아앉아 남친하고만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저에 대한 거였어요. 근데 말이야, 네가 장사를 하니까 여자는 회사를 다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네가 꼭 쟤랑 결혼하려는 건 아니지? 결혼할 마음이 있어서 오늘 같이 인사하라고 부른 건데 왜? 남친 어머니는 더 몸을 돌려서 손으로 얼굴까지 가리며 말을 하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다 들렸어요. 너 성미 아줌마 알지? 내 친구 성미. 걔가 왜 영빨이 있잖아. 솔직히 자리 깔고 돈 안 받아서 그렇지 걔가 웬만한 기도한다는 사람보다도 낫잖아. 네가 회사 다니는 여자 만나야지 지금 만나는 여자랑 있으면 너 가진 거 다 털린다더라. 에이, 엄마는 뭐 그런 말을 믿고 그래. 그 아줌마가 뭐 되나? 아니야, 저번에 민석이 회사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맞췄어. 어쩌다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엄마 사람 앞에 두고 왜 내 쪽으로 몸을 틀고 있어? 성숙이 무안하게. 남친의 말에 남친 어머니는 저를 탁 쏘아보며 이러더라고요. 너 무안하니? 내가 내 아들하고만 얘기해서? 아, 그냥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달리 할 말이 없어서 그랬는데 정말 첫인상이 좋지 않았어요. 저를 싫어하는 티도 너무 났고요. 하지만 남친은 너무 신경 쓰지 말라면서 저를 달랬고 저도 더 만나다 보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저는 세무사 사무실에 가게 됐는데요. 거기 일반 업무를 보는 직원이 저랑 좀 친했거든요. 저보다 좀 나이 어린 여자분이었는데 저희 가게 제품들을 너무 좋아해서 한 번씩 선물도 하곤 했어요. 그러면 고맙다며 저희 가게에도 와서 다른 것도 팔아줬고요. 그런데 그날은 저를 보는 눈치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담당 세무사님과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오는데 밖에서 잠깐 보자며 조용히 말을 하고는 먼저 나가 있으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직원이 말한 대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잠시 후 나온 그 직원의 말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현정씨? 오늘따라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저기요, 며칠 전에 웬 남자가 다른 직원 자리에서 수군대길래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나중에 슬쩍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가 사장님 가게 매출 자료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직원이 전에도 흥신소 직원한테 자료 넘겨서 잘릴 뻔했는데 저희 사무실 대표 조카라서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때도 대표님이 난리치고 혼냈는데 뭔가 수상해요. 그 남자도 저희 사무실에서 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 핸드폰에 김민호라는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사장님 남자친구 아니에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저 입만 벌리고 있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렸어요. 그 직원 제가 만나볼 수 있어요? 실은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위에 얘기 안 한다고요. 그랬더니 그 남자 흥신소 직원이고 누구 의뢰받은 거라 그랬대요. 아, 그래요?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현정씨. 내가 우리 가게 매출을 정확히 말 안 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죠. 그래서 말인데 이게 제 오지랖일 수 있긴 하지만 그 흥신소 번호 알아놨어요. 마음에 걸리시면 알아보시라고요. 라며 전화번호까지 저한테 주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꺼림칙하긴 했지만 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닐 거라고 믿고는 있었지만 만에 하나 남친이 제 뒷조사를 한 거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제가 혹시 적자가 심해서 자기를 봉으로 잡고 살까봐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싶었어요. 안 그래도 남친 어머니가 저를 안 좋게 보니 자기 어머니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닐까?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그날 오후는 싹 망쳐버렸죠. 하지만 그날 저녁에 만난 남친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같이 밥을 다 먹은 후 이러더라고요. 실은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셔서 내가 성수기 네 매출을 좀 알아봤어. 너는 평균 매출이라고 하긴 했는데 정확히 말을 안 하니까 엄마가 더 못 믿는 것 같아서. 기분 안 상했지? 너한테 말하면 또 얘기 안 해줄까봐 그랬어. 그런데 너 매출이 꽤 좋던데? 이 정도면 평균이 아니라 여기서도 상위 1%에는 들겠더라. 너 진짜 능력 있어. 대단해. 아, 정말 알아본 게 많네. 그게 그렇게 궁금했구나. 응? 무슨 소리야? 정말 알아봤다니? 아니, 됐어. 그래서 이제 궁금했던 건 다 풀린 거지? 그렇지. 엄마도 어느 정도 안심하신 눈치니까 이제 우리 결혼 준비만 하면 되겠다. 아니, 뭐 민호 씨 어머니만 괜찮다고 하면 결혼 준비해도 되는 건가? 민호 씨도 우리 부모님 만나봐야지. 우리 부모님 어떻게 나오실지 나도 몰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친은 표정이 굳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후에 갑자기 남친 어머니가 연락을 했어요. 나다 성수가. 내가 지금 근처에 왔다가 네 생각이 나서 말이야. 오늘 저녁 내가 사주려고 하는데 괜찮지? 혹시 약속 있어도 취소하고 오늘은 우리랑 먹자. 일방적으로 약속 장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는데 목소리가 정 같지 않게 아주 상냥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다 제 수입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남친 어머니가 저를 불러낸 곳은 강남 상권에서도 제일 비싼 한정식집이었어요. 민호가 그러는데 네가 양식보다는 한식을 더 좋아한다더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큰 마음 먹고 여기서 주방장 스페셜로 부탁했다. 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구나. 정말 제 앞에 놓은 음식들은 하나같이 정성이 가득 들어간 비싼 요리들이었고 남친 어머니는 음식들을 일일이 제 앞에 놔주며 얼마나 친절하게 굴었는지 몰라요. 여기가 보기에는 정말 손색이 없잖아. 그래도 네 입맛에 맞아야 할 텐데 걱정이다. 나는 맛이 괜찮은 것 같은데 너는 어떠니? 맛 좋아요. 이렇게 비싼 걸 다 사주시고 죄송해서 어떡해요. 아우 아니야. 내가 지난번에 너한테 좀 실례를 했잖니. 노인의 노파심이었다. 가볍게 넘어가 주지 않을래? 네, 그럴 수 있죠. 이해해요. 아우 어쩜 이렇게 마음도 넓어. 내가 아주 복이 많아. 이런 며느리감을 다 보고 말이야. 솔직히 남친 어머니가 신경 써주는 모습이 저한테 미안해하는 것 같아 저는 조금 마음의 경계가 풀렸어요. 어른들이야 자기 자식 좋은 사람 만나서 고생 안 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건 다 똑같지 않겠나 싶었고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능력이 좋아? 가게가 2개나 있다며? 아, 어차피 기반은 다 엄마가 닦아놓으신 거고요. 저는 거기다가 정말 숟가락만 얹은 거죠. 아우, 암만 그래도 본인 능력 아니면 이렇게 잘 나갈 수 있겠어? 그보다 부모님은 해외에 있을 때가 더 많다며? 네, 오빠가 외국에서 일을 하거든요. 1년의 반은 거기에 가서 지내세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큰 청은 없겠다. 하긴 이제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고 진짜 가족이 생기는 거지. 안 그래? 엄마 아빠인데요. 정이 있고 말고 할 게 어딨어요. 제 부모님이잖아요. 제 식구고요. 이제 결혼하면 식구도 바뀌는 거야? 이게 말이야. 여자들이 결혼하면 부모님하고 전 같지 않거든? 결혼하고 나서야 진짜 내 가족이 누군지 알 수 있다니까? 내 말은 이제 나 어려워하지 말고 한 가족이다 생각하고 편히 지내자는 뜻이야. 네, 결혼하면 그렇게 되겠죠. 말씀만이라도 감사해요. 당시 남친 어머니가 하려는 말의 의도는 잘 몰랐지만 저를 아예 며느리 삼은 것처럼 말하는 게 저는 살짝 부담됐어요. 그래도 워낙 태도가 달라져 있고 저한테 너무 잘하셔서 고마운 마음이 컸기에 깊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식사 중에 남친하고 남친 남동생까지 와서 인사도 잘하고 분위기 좋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남동생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민석 씨 맞죠? 여긴 웬일이에요? 무슨 약속이라도 있어요?
아니요, 저 형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원래 넉살이 좋다고 듣기는 했는데 남동생은 빙글빙글 웃으며 전부터 친했던 것처럼 저보고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친의 동생을 데리고 그 근방에서 제일 핫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고깃집이었는데 인테리어나 시스템이 젊은 사람들 취향이었거든요. 역시 형수님, 진짜 센스가 넘치시네요. 사업 잘하는 사람은 가게 한 군데를 와도 달라. 암튼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마음에 들었다니 다행이네요. 많이 먹어요. 모자라면 더 시키고. 여기 고기 육질이 아주 부드럽거든요. 고기 굽고 나면 밥 볶아주는 것도 아주 맛있어요. 아우 형수님,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쏠 거예요. 형수님이야말로 많이 드세요. 자, 고기 이거 잘 익었네요. 라며 자연스럽게 제 접시 앞에 고기에 야채까지 놔주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먹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였어요. 형수님, 실은 제가 오늘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요. 부탁이요? 저한테요? 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취직을 하긴 했는데 회사가 영 저랑 안 맞아서요. 형수님, 지금 가게 2개잖아요. 하나 더 늘릴 생각 없어요. 저도 형수님처럼 그런 고급 편집샵 하고 싶거든요. 그게 딱 제 취향이기도 하고요. 어때요? 다른 지점 내는 거? 지금 저희 사정이 지점을 더 내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매출이 많이 늘어날 시점도 아니어서요. 헤이, 형수. 나도 다 알고 왔어요. 아, 뭐 형이 말한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요. 어쩌다 알게 된 거고요. 아무튼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지점을 더 낼 생각이 없으면 지금 지점 매니저 자리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죠 뭐. 아무리 자영업 가게 직원이라고 해도 그렇게 직원을 바꾸면 안 돼요. 또 민석 씨가 누구인지 알면 다른 직원들도 불편해할 테고요. 그거는 이쪽 업계의 신용 문제도 있어서 제 마음대로 직원을 다 뽑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민석 씨, 이쪽 일 해본 적 있어요? 이쪽 일을 해보고 싶으면 신입으로 들어갈 만한 곳을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저희는 본점도 지점도 직원 자리가 나온 데가 없어요. 형수님, 보기보다 되게 냉정하네요. 뭐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형수, 한 달 순수입이 얼마예요? 그것만 좀 알려줘요. 대중 없어요. 딱 얼마다 말하기 어렵네요. 와, 되게 숨기시네. 어차피 가족이라 다 알게 될 건데. 뭐 알았어요. 아, 돈만 엄청 썼네. 라더니 입맛을 쩝쩝 다시면서 먼저 일어나더군요. 그렇게 식당을 나와서도 계속 그러면 관리직은 필요하지 않냐? 자기 잘할 수 있다. 기왕이면 월급 많이 받는 자리가 좋겠다. 계속 그러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이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며 잘 말해서 돌려보냈죠. 그리고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친이 제 가게 매출을 알아본가 하며 남친 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잘해준 것도 그렇고 그 집안에서 제 수익 가지고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남친하고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몇 날 몇 밤을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고민했어요. 사실 남동생이 찾아왔었다고 그날 있었던 일을 남친한테 말을 했더니 남친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뭐 너만의 원리 원칙이 있는 거겠지. 민석이도 이해한다고는 했어. 어쨌든 가족이 같이 하는 게 남들 손에 맡기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성숙이 너도 그 점은 잘 생각해봐. 저는 그때부터 남친도 그 집 식구들도 조금씩 마음에서 멀어졌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남친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저랑 만났을 때도 전화 받는다고 자꾸 들락거렸고 카페에 가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무슨 심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호 씨, 요즘 무슨 일 있어? 카페에서도 그렇고 전에 못 보던 사람들하고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 좀 그럴 일이 있는데 정리되면 이야기해줄게. 성숙이 너한테도 나쁜 이야기 아니니까 기대하고 있어. 남친은 아주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웃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대체 무슨 일이길래 저한테도 나쁜 게 아니라고 하는지 살짝 불안하기도 했어요. 뭔가 일을 벌인 것 같긴 했거든요. 아무튼 저는 남친이나 남친 가족이
저한테 좀 더 선을 넘으면 더는 만나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갑자기 저한테 꼭 초대하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아무래도 결혼 이야기를 꺼낼 것 같아서 거절하기로 했죠. 민호 씨, 나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는데 민호 씨랑 결혼 이야기 했던 거는 없던 걸로 하고 싶어. 내가 지금 꼭 결혼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전에 민호 씨 어머니나 동생하고 있었던 일도 곰곰이 생각했거든. 근데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결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자. 아니, 이게 무슨, 그동안 내가 너한테 좀 소홀했다고 이러는 거야? 아니야. 오히려 안 보는 새에 생각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어.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사귀었던 시간들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아니잖아. 나는 너랑 헤어질 생각 없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랑은 버려. 나는 너랑 하고 싶은 게 정말 많단 말이야. 다시는 결혼 접자 이런 말 하지 마. 라며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일단 자기가 다시 시간을 잡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남친 어머니랑 남동생한테서 연달아 연락이 왔어요. 아우 성수가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나는 너랑 한가족들 그날만을 고대하고 있다. 건강 잘 챙기고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형수님, 저번에는 제가 좀 실례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그렇게 의미 두고 했던 말 아니었고요. 형수님하고 잘 지내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언제 또 밥 같이 먹어요. 저는 그런 전화들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서 딱 부러지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자 남친이 자기를 만나러 오라며 장소랑 시간을 문자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장소가 좀 이상했어요. 주소를 찍어봤는데 식당이나 백화점 같은 데도 아니고 무슨 주택가 동네더라고요. 저는 문자를 받고 바로 남친한테 전화를 했어요. 주소 잘못된 거 아니야? 여기 그냥 주택가 같은데 무슨 빌라 주소야. 맞아, 거기 맞으니까 일단 거기서 보자. 나중에 다 같이 식사하러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와. 다 같이라니, 나랑 민호 씨만 보는 거 아니야? 오늘은 엄마랑 민석이도 같이 있을 거야. 얼른 와. 저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아리송한 채로 그 주소를 찾아갔어요. 그러자 빌라 앞에 남친하고 남친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이 있더군요. 남친은 제 앞에서 저를 보여주듯이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일 꼭대기층으로 갔어요. 제일 꼭대기층은 한 층 전체가 가정집으로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방이 4개에 거실도 넓었고 부엌도 꽤 넓었어요. 대체 여기가 어디야? 혹시 이 집 산 거야? 그러자 남친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이 빌라를 샀어. 이게 다 네 덕분이다. 여기 아래는 다 원룸들이거든. 성미가 나한테 올해 아주 운이 트인다고 하더니 그게 이건가 보다. 이렇게 며느리 덕으로 빌라 하나를 통째로 사게 될 줄 누가 알았어? 네? 이 빌라를 산 게 제 덕이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남친이 아주 좋아 죽겠다는 표정으로 이러더라고요. 성수가, 여기 우리가 살 집이야. 아래는 전부 세 줄 거고. 너 왜 니네 아버지 땡땡무역 명예대표인 거 말 안 했어? 네 앞으로 재산도 꽤 되던데? 그래서 우리가 네 재산으로 더 큰 돈 만들자고 여기 산 거야. 이 꼭대기에는 우리가 살 거고 앞으로 네 재산 어떻게 불릴지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무슨 말이야, 내 재산이라니. 내가 언제 이런 거 사자고 했어? 에이, 당연히 안 했지만 이제 네가 이 집 산 돈 낼 거잖아. 이런 빌라들이 얼마나 야무진지 알아? 웬만한 아파트 저리 가라야. 여기서 나올 새만 생각해봐. 원룸이 이 빌라에 몇 개인데 재산은 이렇게 불리는 거야, 성수가. 그러니까 민호 씨 지금 이 집을 내 돈 믿고 계약했다는 거야? 내 돈이 어딨냐? 이제 다 우리 돈인 거지.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네가 아주 복덩이라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엄마도 여기서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 우리 둘 다 일하는데 집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신경 쓸 게 좀 많아. 그런 거 우리 엄마가 대신해 주시면 일석이조잖아. 엄마가 너한테 마음 풀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너도 알지? 그거 다 내가 말 잘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진짜 기도 안 찼어요.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지들끼리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하잖아요.
보니까 이 인간들이 딱 그 꼴이더라고요. 저는 어쩌다 저런 인간하고 결혼 생각까지 했을까 제 자신이 한심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야, 김민호, 이거 네가 산 거잖아. 근데 내가 왜 돈을 내? 너 마음대로 결정하고 네 이름으로 계약한 거에 내가 돈을 내? 내가 머리에 총 맞았니? 그리고 니네 엄마가 잘해준 거? 네가 흥신소 직원 고용해서 내 조사한 다음에 내 가게 잘 되는 거 알고 나서 나 밥 한 번 사준 거잖아. 그거 가지고 이렇게 생색을 낸다고? 됐거든? 아줌마, 그 밥값 제가 아줌마 계좌로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야, 성수가 너 왜 그래? 이거 다 좋자고 이렇게 한 거야. 누가 좋은데? 너는 계약서 사인만 하고 나는 돈 내고 거기에 네 엄마하고까지 같이 살고 나한테는 뭐가 좋아? 너 내가 있잖아. 내가 너한테 잘하잖아. 너 정신 차려. 내가 그렇게 물렁해 보여? 내가 호구인 줄 알아? 나 네 동생 왔다 간 다음에 네가 하는 말 듣고서 마음 접었어. 너한테 결혼 안 한다는 말, 그 말 할 타이밍만 재고 있었는데 절대 못 헤어진다더니 그게 다 이럴 속셈 때문이었구나. 됐으니까 너네끼리 잘해보세요. 난 갈 거니까. 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나랑 결혼 안 하겠다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이 어딨어. 거기에 대고 남동생까지 눈치 없는 말을 못했어요. 형수, 난 여기 들어와서 안 살 거예요. 살더라도 이 밑에 원룸에서 살게요. 그럼 됐죠? 된 거 좋아하시네. 난 댁들하고 아무 상관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집을 이고 살든 지고 살든 알아서들 하세요. 내가 이런 이상한 인간인 줄 모르고 저 인간하고 지낸 시간이며 경비며 다 너무 아까워 죽겠으니까 다시는 저 찾지 마세요. 그렇게 제가 빌라를 나오자 남친은 불이 나게 저를 쫓아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사정하듯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수가, 나 사실은 카페 파산이야. 잘 안 돼서 지금 다른 사람한테 넘겼는데 보증금도 다 못 받게 생겼어.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이런 얘기 솔직하게 하지 못해서 미안해. 근데 네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재산을 불리면 너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 너라면 이 정도는 이해하고 통 크게 쏠 줄 알았어. 통 크게 쏴? 네가 네 맘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판단한 거잖아. 그냥 네가 가게 망하고 일 저지른 거지. 무슨 내 재산을 불려? 아니 이게 결혼하면 어차피 함께 가는 재산이니까 너 좋고 나 좋은 거 아니겠어? 모르겠고 나는 저 빌라로 먹고 살 생각도 없으니까 너 알아서 해. 그리고 부동산도 만만하게 보고 덥석 사는 거 아니야. 아무튼 네가 저지른 거니까 네가 책임져. 난 내 인생 살 거니까. 너도 네 인생 살아. 저는 그 길로 집에 와서 그 인간과 관련된 모든 물건을 다 봉투에 집어넣어 밖에 내다버렸어요. 그리고 남친과 그 식구들 연락처도 전부 차단하고 가게에도 남친이 있을 때는 피해 있다가 오곤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남친이 제 가게가 끝날 때까지 밖에 안 보이는 데에 있다가 제 앞에 나타나서 싹싹 빌더라고요. 진짜 한 번만 우리랑 다시 이야기해보자. 어? 이렇게 부탁할게. 엄마도 민석이도 너한테 꼭 사과하고 싶대. 성수가 마지막으로 같이 자리 좀 해주라. 저는 이 인간들이 저한테 좋은 감정일 리 없을 텐데 무슨 사과를 한다고 그러는 건가 의심이 가더라고요. 저는 이 인간들이 꽁꽁이 속에 있을 거라 확신하고 일단 제가 잘 아는 일식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일식집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세 사람이 있는 개인실에 몰래 제 핸드폰 하나를 놓아달라고 했죠. 제가 핸드폰 2개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는 사업용이었거든요. 그걸 남친은 모르고 있었고요. 저는 무음으로 개인실에 갖다 넣은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진짜 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민호 너 오늘 말 잘해야 된다. 일단 무조건 빌어야 돼. 알지 엄마. 민석이 너도 오늘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알았어. 형이나 연기 잘해. 얘 못 잡으면 우리 진짜 파탄이다. 돈 나올 데가 없잖아. 너는 그러게 마지막까지 애 잘 잡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사달을 만든 거야? 난 내가 하자고 하면 그냥 따라올 줄 알았지. 이렇게 억지 부릴 줄 누가 알았나. 아무튼 결혼만 해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혀 나쁜 년 만들어서 이혼할 테니까. 그래, 그때까지 우리 아주 숨죽이고 잘 살아야 돼. 이거 성미가 가르쳐준 거니까 무조건 될 거야.
처녀한테서 위자료 뜯어낼 수 있을 만큼 받는데 쓰니까 민훈이가 실수 없이 잘해야 된다. 알았어. 제가 그래도 나 많이 좋아했으니까 내가 조금만 살살거리고 잘하면 쟤 나 내치지 못해. 저것도 아주 웃기는 년이야. 엄마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걸 뭐 못 받아먹겠다고 돈을 보내? 형, 그러니까 우리 복수해야 돼. 정신 바짝 차리자고. 이혼할 때까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가족이어야 돼. 저는 거기까지 듣고 개인실 문을 확 열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보여주자 세 사람이 그 자리에 굳어서 꼼짝도 못하더라고요. 뭐? 저한테 사과를 한다고요? 지금까지 나한테 보여준 게 있는데 설마 그럴까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기에 있는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저한테 더 할 말 있는 거 아니죠? 제가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할까요? 이거 다 녹음됐는데요. 그러자 남친 어머니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아우, 얘 이거 다 오해다. 이거 그냥 우리끼리? 아이, 참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아무튼 미안하다, 성수가. 응? 저는 남친 어머니 팔을 확 뿌리쳤어요. 됐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진짜 고소해버릴 테니까. 제가 무섭게 말하자 남친 어머니와 남동생이 먼저 나가더군요. 남친은 쭈뼛거리며 저한테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머뭇거렸어요. 야, 너 진짜 콩밥 먹기 싫으면 조용히 꺼져. 그제야 남친은 모든 걸 포기한 듯 어깨가 축 처져서 한숨을 쉬고 나갔어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더는 말도 못하고 그냥 다른 개인실을 달라고 해서 혼자 회를 잔뜩 시켜놓고 술에다가 미친 듯이 먹으며 마음을 풀었네요. 제가 만약 그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 돈이 다 자기 건 줄 아는 사람들인데 아마 장난 아니었겠죠. 남친 집은 완전히 파산했고 빌라 대출금도 갚지 못해 그것도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친척집에서 같이 농사 지으려고 내려갔다는 말만 전해 들었어요. 저는 그 일 때문에 제가 살던 동네까지 싫어져서 가게에 나갈 수 있으면서도 되도록 먼 곳을 찾다가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 오게 되었고요. 코로나 때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온라인 판매도 전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가게들보다는 좀 수월하게 위기를 넘기고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앞으로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좀 더 현명해져서 좋은 사람을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건강하게 매일을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좋은 일들이 넘치게 생길 거예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